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성과 정치를 강의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156개국 중에 57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행복한 나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50여 개국이 있는 거죠. 그 중에 1위는 핀란드더라고요. 그리고 핀란드 뒤를 이어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뒤를 잇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경쟁적인 사회이고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이고 아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한 국가하고 우리나라처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국가하고의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출산율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근래에 들어오면서 출산율이 급감해서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돼요. 0.98로 나타났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핀란드라든지 아까 행복지수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핀란드는 1.75명이고요. 노르웨이는 1.88명이고요. 덴마크는 1.78명 이렇게 다 거의 2명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에서는 왜 아이를 이렇게 낳고 싶어 하고 낳아서 기르고 싶어 할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왜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할까요? 저희가 이런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사실은 국가가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양육이나 가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공히 함께하는 그런 어떤 평등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고 가사의 책임도 함께 지는 이런 평등한 사회가 바로 핀란드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도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아이들을 너무 푸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지고 양육이라든지 또는 가사노동도 함께 지는 이런 국가가 되었을까요? 북구가 이렇게 성평등한 사회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조금 이 길로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1800년대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가사노동을 하는 그런 가정 속에 매여 있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투표권도 없었고요. 은행에서 계좌도 못 열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효과도 없었다고 그런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건 잘못됐다. 우리들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고 막 주장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권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1800년대 엄청 주장을 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성들한테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1914년을 전후해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투표권을 가졌지만 사회적으로 왠지 가사노동, 육아 이런 것들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나 사회적 활동은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가 굉장히 약했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리천장,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960년대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사회적 장벽을 없애달라.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길러지는 것이다. 시몬 르 보부아르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성으로 길러지다 보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데 맞춰서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만 길러진다. 근데 이건 아니다. 우리한테 남성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교육시켜주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라고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졌고 직장에서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육 부분에 있어서도 남녀가 공히 함께하고 국가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19년의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젠더 갈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을 전후하면서 여러분이 기억 속에 생생하시겠지만 여혐, 남혐 이런 단어를 빼고는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할 수 없게 됐어요. 2016년에 강남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게 맞아서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갖고 여성들이 우리들도 어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거센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물론 남성들도 한국 여성이 너무 드세다. 한국 여성들이 우리의 직장을 뺏어간다. 미투다 뭐다 해서 우리를 너무 옥죄다. 이런 여혐이 엄청 또 팽배하게 됐어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남혐, 여혐 이런 것들이, 이런 젠더 갈등이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사회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핀란드와 같이 성평등하고 서로 함께 사회적인 역할과 가사노동과 양육을 함께하는 이런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젠더 갈등의 정말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정치하고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왜 정치냐? 경제도 봐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는데 왜 정치냐? 정치는 단순히 지금 국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하는 일만을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무엇이 정해지면요, 그것이 경제를 규정하고요, 사회적인 성격화를 바꾸고요, 문화를 바꾸는 어쩌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여성과 정치, 여성과 정치의 상호적인 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또는 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법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법질서들은 한국 여성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표는요, 가능하면 한국 사회를 성평등하고 핀란드와 같은 나라처럼 모두 다 행복하고 출산율도 높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그런 것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2019년도 많은 일이 있었었고 또한 많은 일이 앞으로도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젠더 갈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남녀가 공히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성과 정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조화롭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